최강의 방어력을 지닌 영국의 전차 챌린저 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차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만든 3세대 전차인 챌린저 1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차를 세계에 널리 알려 전차의 종주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전차인 센츄리온이 있는데 이 전차를 무려 4,400대 이상이나 생산해 19개국에 수출한 경험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영국의 이런 자랑스러운 별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로 들어서며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소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위협할 카드로 엄청난 수의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10만 대에 달하는 미친 물량의 T-54-55 전차를 배치하자 영국은 센츄리온 전차로는 소련을 상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1966년 2세대 전차인 치프틴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치프틴 또한 2200대에 달하는 물량이 생산되며 8개국에서 주력 전차로 사용되는 등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세계의 전차 시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고 소련도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전차를 생산해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전차를 개발해야 하는데 점차 영국의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고 1976년엔 경제공황까지 터지며 휘청거립니다. 전차 개발을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소련은 동독을 비롯한 서방 유럽과 맞닿는 지역에 수십만 대의 기갑 전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전차의 부진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방권의 중추와도 같은 영국이 흔들린다는 것은 서방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나아가 미국에게도 큰 문제였죠. 영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독이 영국과 함께 전차 개발에 나섭니다. 그렇게 서독과 영국은 1976년에 MBT-80이라는 전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영국은 전차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과 함께 전차를 개발하면 그만큼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고 향후 영국의 방산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개발이 전체적인 서방 유럽을 위해선 이득이었지만 영국만 보았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라 볼 수는 없었죠. 이런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던 찰나 영국에게 기회가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 영국의 전차들을 무려 700여 대나 수입해 운용 중이던 이란이 영국의 전차 개발사인 MV4에게 차세대 전차 생산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전차를 스스로 생산할 돈이 부족했던 영국에게 이란이 돈을 대주는 상황이었기에 영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국은 과거 이란에게 팔아넘긴 치프틴 전차를 베이스로 개발에 착수했죠. 이란의 요구사항을 듬뿍 담아 쉴이라는 전차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별일이 없으면 이란에게 무려 400대에 달하는 신형 전차를 팔아넘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개발이 거의 끝나가던 1979년 이란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와 친하게 지내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후 서방권 국가와 등을 돌린 반미 정권이 들어섭니다.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이란은 순식간에 미국의 최고 적대 국가가 되었고 미국이 이란에게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게 최신형 전차를 팔아넘기면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 만든 전차는 몽땅 고철이 될 판국이었는데요. 원래 방산업체들이 살아날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정부는 전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집니다. 개발을 못해서 망하는 상황을 넘어 빚까지 떠안고 망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전차 개발사인 MV는 도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영국 육군에게 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영국용이 아닌 저 멀리 사막에서 운용할 이란 육군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기에 영국 육군이 돈까지 써가며 운용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서독과 함께 MBT-80이라는 전차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독과 진행하던 MBT-80 역시 순탄하지가 않았죠. 두 국가 간에 진행하는 사업이었기에 처음부터 의견 충돌이 잦았으며 이 과정에서 점점 개발 비용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개발비는 MBT-80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마저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다다릅니다.
여기서 영국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죠. 돈도 부족한데 충돌도 잦은 서독과 계속 전차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자국의 기업을 살리는 길을 택할 것인지 말이죠.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영국은 MBT-80을 버리고 MV4의 쉬리 전차를 선택합니다. 물론 차세대 전차를 새롭게 개발해야 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쉬리 전차를 개량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쉬리 전차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영국의 전차인 마크 8 챌린저 전차에서 이름을 갖고 옵니다. 그렇게 챌린저 1 전차가 1983년 영국에 실전 배치되었죠. 챌린저 1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11.5m, 중량은 62톤으로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추가 장갑까지 장착하면 무게가 70톤에 달하죠. 승무원은 4명으로 전차장, 포수, 장전수, 조종수가 탑승합니다. 주 무장으로는 120mm 강선포를 채택했고 부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 한정, 7.62mm 기관총 2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챌린저 1의 최고 속도는 시속 56km이고 항속 거리는 450km이며 엔진은 12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챌린저 1 전차는 3세대 전차로 분류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개발된 전차들이 1세대, 2세대 전차는 화생방 방어와 야간 투시 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3세대 전차는 2세대 전차보다 훨씬 방어력이 강해졌지만 기동성은 그대로 유지한 전차를 말하는 것이죠. 챌린저 1은 그런 3세대 전차들 중에서도 특히 방어력이 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3세대 전차들 중 최강의 방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을 정도이죠. 이는 챌린저 1의 장갑 재질과 장갑의 양 덕분입니다. 챌린저 1은 초밤이라고 불리는 복합 장갑을 사용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강철에 비해 2배 이상 단단합니다. 게다가 전차의 무게가 무려 62톤이나 나가는데 기존의 치프틴 전차가 55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죠. 또 여기서 추가 장갑을 장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려 70톤에 달하는 중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나 무거운 장갑을 추가로 장착해도 치프틴 전차의 화력과 연사력은 그대로 볼 수 있었죠. 다만 떡장갑을 둘러서 발생한 기동력 저하는 영국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3세대 전차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전차를 이용한 기동전에 핵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더 발전된 장갑으로 방어력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맞아가면서 싸우는 과거 전차전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졌죠. 강력한 엔진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기동성과 상대 전차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포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먼저 적을 발견하고 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차 개발에 접근했습니다. 바로 전차로 참호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영국은 소련으로 밀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적을 잘 막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방어력을 기반으로 전면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전차가 참호 속에서 포신만 내놓고 적 전차가 쏘는 포를 맞아가면서 버티는 전략을 세웠죠. 사실 챌린저 1 전차가 동시대 전차에 비해 엔진이 뒤떨어져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이전 전차인 치프틴 전차보단 강력해진 1200마력 엔진이었지만 미국의 M1과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의 1500마력에 비해 훨씬 열세였던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엔진과 엄청난 장갑이 만나 기동력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챌린저 1 전차의 엄청난 장갑에서 나오는 방어력은 앞서 설명한 전략을 수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챌린저 1은 방어력뿐만 아니라 주포도 매우 강력했는데요. 당시 105mm 주포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이었기에 120mm나 되는 주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 120mm 주포는 강선포였는데 포탄을 회전시켜 회전 관성이 생기게 하고 포탄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날아가면서 쓰는 에너지를 회전에 쓰기에 정확하게 날아가는 대신 훨씬 속도가 느려지죠. 이런 강선포에서는 보통 고폭탄을 사용하지만 강선포 특유의 느린 속도 때문에 챌린저 1 전차에서는 점착 유탄을 사용했습니다. 해쉬탄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점착 유탄은 상대 전차에 부딪히자마자 껌딱지처럼 달라붙는데요. 그대로 터지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적에게 안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장갑은 관통하지 못하지만 장갑 내부가 부서지고 엄청난 파편이 발생하면서 내부의 승무원을 살상하는 형태이죠. 즉 전차를 단숨에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방어력과 화력이 강력한 챌린저 1 전차는 걸프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57대의 챌린저 1이 300대가 넘는 이라크의 전차를 부쉈는데 여기서 단 한 대의 손실도 입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떡장갑이 제 역할을 해낸 것이죠. 현재까지 챌린저 1 전차는 420대를 생산해 영국에서 운용했으며 이후 영국에서 챌린저 2 전차를 배치하자 전량 퇴역시키고 390여 대를 요르단에 수출했습니다. 챌린저 1은 지금도 요르단의 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이렇게 이란 때문에 탄생했지만 결국은 영국에 배치되어 큰 활약을 했던 전차 챌린저 1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